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3시 46분 방송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코인드라이버 무료방을 입장하시면 영상 보시는데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증시에 이어 비트코인까지 폭락이 나오면서 증시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무너진 흐름이 조금씩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란, 이스라엘 전쟁 구조 등 비트코인이 FTX 사태 이후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이후로 다시 약간의 반등으로 숨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만 보시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전부 다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FTX 사태 이후 비트코인은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향한 전쟁 이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지금도 긴급 속보로 돌아오는 중동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한 기자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냥 모니터를 때리고 바지에 X 싸버리고 싶네. 파랗게 질린 장세의 개미들 패닉. 아마 우리 불과 이틀 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중동 위기 확대, 엔화 강세 등 경합제의 폭락장 연출. 일본은 방금 전 뉴스를 통해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엔화 또한 2% 급등하는 모양새가 영상을 촬영하는 긴급 소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낙폭 과도라고 하면서 최고조로 높아진 불안 심리가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긴급 영상과 함께 사실 이번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9,400만 원에 5천만 원을 또 매수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곧 또 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알트코인은 전고 고점 대비 6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9,400만 원 기준으로 아직 1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면 7%밖에 안 되겠죠. 저는 비트코인을 계속 살 겁니다. 텔레그램 그래서 입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4억 그리고 10억까지도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투자자분들과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물리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ETF 승인됐을 때 하락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근데 하락이 나오지 않다가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 과거 ETF 승인됐을 때와 같이 차트가 맞춰지는 현상이 맞춰졌죠. 이걸 통해서도 ETF 이후에 이더리움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의 바로 컵 핸들 패턴 차트였습니다. 저는 기존 바로 9,400만 원에 샀던 이 흐름, 여기서 9,400만 원을 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였음에도 저는 그냥 분할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들 차트가 지금 맞춰졌느냐? 이 소부 규모로 봤을 때 1, 2, 3, 4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봉인데요. 9,400만 원 여기 사고 지금 이제 바로 비트코인이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아래 꼬리가 길게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썸네일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반등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존의 블랙먼데이와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가 나왔을 때 현재와 같은 차트 굉장히 비교하기 좋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 고수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행 중인 봉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대로 컵 핸들 패턴에서 차트를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예측했던 대로 컵 핸들 패턴에서 핸들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큰 뉴스로는 9월 기준금리가 50bp냐 25pp냐가 나오고 있는데요. 0.5 빅스텝이라는 얘기가 83.5%, 웬만하면 시장이 이게 거의 다 맞아졌죠. 25bp 인하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50bp 큰 충격이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기준금리를 이렇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앞두고 있을 시장이 있을 때는 시장이 어떻습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고요. 많이 내리지도 않으면서 시장의 방향에 일단 시장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1차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큰 하락을 이미 맞았고요.
지금 나오는 반등이 찐 반등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9월 금리 인하까지는 큰 반등이나 큰 상승 없이 저는 장이 굉장히 횡보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결국 시장은 금리 인하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시장의 추세를 보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반등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이 반등이 추세를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번 하락을 해외 예측한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그 분석가는 아래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25일 그는 이미 예측을 했었고요.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 패턴으로 보고 있었고 그 핸들의 하락까지 어디까지도 나올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상은 바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결과가 끝까지 이제부터 반등으로 쭉 갈지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가 예측한 대로 그리고 지금이 핸들 패턴이 맞다고 하면 일단 이 프랙탈 패턴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트는 아래와 같이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는 반등이 쭉 나온 후에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지금도 만약에 코로나 패턴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반등 이후에 상승으로 쭉 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제 예측상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 인하가 9월에 있는 이상 바로 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장을 횡보로 돌리고 시장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모양새도 취하지 않을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일단 5파동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3주봉으로 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로 이어지기까지는 일단 직전 양봉을 깨뜨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5파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다시 한번 양봉을 올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3주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3주봉도 상승으로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3주봉을 예측해 봤을 때 직전 음봉을 방어하는 봉인만 나오더라도 성공한 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시간으로 예측해 봤을 때 이 3주봉이 결국은 상승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이 장대 음봉을 끝나는 봉, 바로 지금처럼 이게 바로 극적으로 V자 반등을 가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9월까지 금리나 결과가 나올 때 소화를 하고 그 다음 가는 패턴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핸들 자체에서는 지금 아래 꼬리를 좀 잘 말고 있고요. 거래량 부분에서도 정말 충분히 터져 나왔고, 하지만 핸들 패턴, 오파동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악재들이 가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횡보 기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시는 표는 비트코인을 주차별로 나타났을 때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현재가 그럼 몇 주 차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는 32주 차입니다. 잘 보시면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32주 차, 33주 차, 34차를 연도별로 나타냈을 때 상승의 흐름은 사실상 10% 아래로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최대 6%, 최저는 2%, 그리고 어떨 땐 하락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주차별 비트코인들을 보면 잘 보시면 32, 33, 30주차 때는 하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3주차와 34주차를 접어드는 구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반면에 상승은 사실 6%가 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홀짝이라는 게 남아있지만 하락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는 10%까지 하락하는 반면에 상승은 최대 5%에서 6%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9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하락 그 뭐 아니면 도가 나올 테지만 하락이 나온다면 더 큰 하락, 상승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를 어느 정도 주차별 데이터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번 상승에 있어서 국내 증시든 비트코인이든 들어온 매수 자금입니다. 분명히 큰 기관도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보시면 대폭락장에 비수족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바로 5대 은행에서 마통과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이틀 새 1조 달러의 급증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정말 이번 반등만 팔고 나간다면 더더욱 안 좋을 거고요. 단타족이 있는 건 그만큼 좋지 않겠죠. 거래량은 늘 수 있지만 장기 홀더들이 계속 있어 주면서 물량이 최종 후의 순간에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거를 단순 반등이라고 넘기게 되면 이 비트족들은 또다시 다 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거고요.
그 비투족이 늘어날수록 또다시 개미들 그리고 기관들은 또다시 이득만 보고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들어오기 전 바로 1시간도 안 됐었죠.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란이 내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전쟁 게임을 실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현상 장세에서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란 관련해서 대규모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 만약 이 상황에서 중동 지역 어딘가에서 또다시 폭탄이나 어떤 전쟁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 또다시 시장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 일봉이 양봉 마감이 나올 듯하네요. 비트 일봉 그리고 양봉 마감이 나왔고요. 불과 제가 7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단기적인 방어에는 성공하는 모양새라고 잡아드렸고 박스권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위로 비트는 2%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는 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알트 주봉은 갭이 남아있어서 단타장이 나올 수 있다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트 월봉은 사실 직전 저점까지 양봉 마감했던 걸 깼기 때문에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저점까지 깼기 때문에 8월은 이거를 감아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아래 꼬리 유무 정도로 그냥 위아래에 터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봉은 지금 애써 패턴 자체의 핸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양봉을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비트는 한 번쯤은 양봉을 만들 거라 보고 있고요. 최대는 8,200만 원까지 보이긴 합니다. 8,200만 원이면 요 정도 가겠죠. 요 정도. 여기 위아래인데요. 그 위에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기 때문에 이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안에서 최대한 또다시 쳐맞고 내려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타장 정도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서에이지가 뭐 죄를 뿌린 건지 모르겠는데 또다시 이런 말을 했죠. 증시 혼란이 끝나지 않았다. 추가 하락 전망. 뭐 아서에이지는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전쟁에 대한 진통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이슈는 계속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8월의 입김이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속어인데요. 이 새끼들이 또 희망으로 돌리네. 기자회견 준비네 하면서 또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9월의 금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월에 중동 이슈가 계속 있는 한 8월은 정말 획기적으로 V자 만들기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이번 매수장에 정말 큰 고래가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를 좀 희망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 충격만큼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더 빠진다고 하면 더 큰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또 짤이 돌아다니고도 있고요. 일단 JP모건은 8월에 회복세, 하락은 곧 끝난다라고 했는데 뭐 보기 좋게 틀린 건지 결과는 또 나와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저의 알트 방향성은 계속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알트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왔던 거래량은 두 군데만 들어왔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나오지 않고 있죠. 이게 결국 또 하나의 근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빠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빠지는 반면에 알트코인 더 빠졌고요. 반등이 정말 찔끔 나오고 있죠. 이대로라면 정말 침몰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예전 제가 블랙록 ETF 투자 책임자가 말한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 하루 만에 순유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출발은 강력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상징성 있는 그 두 코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 뭐 솔라나냐 뭐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두 코인 상징성 있는 거 외에 지금 투자는 섣부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현물 ETF가 나오지 않는 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유동성은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비트코인만이 독주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자금이 들어가야 알트코인을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9,400만 원이든 8,100만 원이든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끝까지 제가 투자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비트코인이 그럼 반등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 조금 생각을 곁들이자면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패닝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지금 서론을 계속 끌고 온 건데요.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 사건들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사건들 많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통계가 되고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투자 손익비를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경기 침체 없이 주가가 급락 후 반등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사태였습니다. S&P 500은 블랙 먼데이 전까지 연초 이후에 36% 올랐습니다. 굉장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도 비슷했었죠. 그런데 미국 주가는 블랙 먼데이 사건 이후로 하루에 20% 폭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33.5%였죠. 지금 비트코인을 세어보면 딱 마이너스 30% 구간에 떨어집니다. 뭐 블랙 먼데이 사태처럼 87년도 블랙 먼데이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주가가 더 급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지만 문제는 회복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가 문제인데요. 블랙 먼데이 사건 이후 이렇게 바닥이 현재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불안한 소강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98년도에 러시아 디폴트 당시입니다. 98년 7월 이후 고점 대비 19% 하락했고요. 8월 말에 바닥을 기록했던 S&P 500은 10월 초까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에는 LTCM이라는 파산에 따른 충격이 제법 컸는데요. 이때 당시 제가 왜 두 번째 사례라고 했냐면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연준은 3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후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닷컴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제 곧 다가온다. 결국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건 경기 침체 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고 그 후가 바로 경기 침체가 돌아서는 시간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대표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것뿐입니다. 87년과 98년 그리고 현재 2024년은 정말 많이 다를 겁니다. 주가가 급락한 이후 바닥을 충분히 확신하기까지는 결국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결국은 고점을 탈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98년에 러시아 디폴트는 고점까지 2년 정도가 걸렸고요. 저는 2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그만큼 3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24시간 장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빠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반등하는 데 시간입니다. 저 또한 이 반등하는 시간을 비트코인을 예측을 조금 해봤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 전고점 탈환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있든 인상을 하든 그때 항상 앞뒤로는 인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장은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9월까지 8월은 떨어진 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쓸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진행 중인 봉이 아니라 시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도 충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 핸들 패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안에서 결국 장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 굉장히 저는 다른 패턴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양봉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봉인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실시간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이진한 텔레그램을 반드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곧 있으면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곧 시작을 합니다. 늦지 않게 입장 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양과 그리고 우리에게 반등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이었습니다.